일단은 클래스 버전으로 이제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코드는 일부러 좀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변수 하나에다가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변수 하나하나마다 그냥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요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설계도를 만든 거죠. 얘는 설계도.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이미지들도 요 설계도대로만 움직이면은 추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이거 1, 2, 3, 4, 5 1, 2, 3, 4, 5 이거 변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거랑 차이는, 만약에 이거 혹시 기억나시죠? 이 이상했던 그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도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객체 얼마 한지 안 됐으니까 요거 항구에 배가 떠 있는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사과상자가 여기 총 9개 있었어요. 그쵸? 근데 얘를 이제 사과라고 하지 말고 얘는 이제 데이터들이잖아요. 어쨌든 데이터 조각조각들이잖아요. 그죠? 얘가 히어로 이미지 불러오는 거, 얘가 히어로 크기 바꾸는 거, 얘가 지금 히어로 가로, 히어로 세로, 요거 그리고 히어로 X좌표, 히어로 Y좌표 뭐 등등등, 뭐 이동속도, 뭐 색깔 뭐 등등 어쩌고 저쩌고 할게요. 히어로에 관한 정보들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누가 히어로 객체 여기서 좀 써야겠는데 좀 갖다줘 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히어로 이미지 여기 있고 크기 바꾸는 거 여기 있고, 그리고 가로 여기 있고 세로 여기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변수로 다 따로따로니까. 요거 하나하나를 다 그냥 갖다 받쳐야 돼요. 어디 필요한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바꾸기 전에 여기 히어로 X, 히어로 Y 뭐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담은 거 그냥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 변수 안에 있는 거, 이 계산된 거 여기다가 갖다가 좌표로 찍는 거고, 요거 계산한 거 히어로 Y 좌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갖다 넣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져가지고 이 경우에요. 이제 클래스는 객체 일종으로서 묶는 기술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황이 된 거네요. 왜냐면 이 히어로는 지금 오브젝트 클래스로 묶여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내놔 하면 통째로 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얘는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 그래서 원래 있던 이렇게 변수에다가 다 따로따로 저장하고 뭐 바꾸고 했던 이런 녀석들을 그냥 요 함수 안에, 다시 요 클래스 안에 생성자랑 나머지 이제 함수들로 대체를 한 거예요. 대체를. 뭐 창조 이게 아니라 대체를 한 것 뿐이에요. 지금 원래 있던 기능은 분명 이걸로도 잘 돌아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브젝트라면,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는 그냥 그 사물을 말해요. 사물 정도. 그러니까 우리 게임에 등장하는 객체, 얘네들을 말해요. 이미지로서 존재하는. 아무튼 얘네들을 이제 이만큼으로 묶은 거죠. 왜냐면 오브젝트 밑으로 이제 종속되어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니까. 그래서 생성자는 왜 썼었죠? 생성자는 얘는 언제 실행돼요? 요거 만들 때, 이때 실행돼요. 이때. 네,
이때 실행되고요. 지금 add 이미지 안에 보시면은 그 tng이 아니냐에 따라서 요거 뒤에 붙냐 마냐 요거만 처리를 해준 거고요. 이거 왜 했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이거. 그죠? 이거 사이즈 구해오는 건데 그잖아요. 이 get 사이즈는 원래 있는 이 파이 게임 기능인 거고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불러오자마자 이미지 크기를 불러와서 너비 높이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굳이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얘는 뺄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이미지 처음에 딱 불러왔을 때 기억나시죠? 크기 막 안 맞았던 거. 그 크기를 내가 임의로 조작을 해서 50 x 80으로 이렇게 붙였었잖아요. 요것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는. 굳이 처음 크기는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잘 불러오는 거는 이 add 이미지의 역할, 그러니까 이 메서드의 역할이 되는 거고, 체인지 사이즈는 원래는 이제 트랜스폼을 직접 이렇게 했었다면은 얘는 이제 트랜스폼 스케일을 요 체인지 사이즈 함수 안에서 대신에 얘는 인자가 두 개 있는, 다시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는 거고요. 매개 변수가 두 개 있으면 실행시킬 때 그냥 인자만 두 개 잘 넘겨주면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여기서 가져온 이미지를 너비 높이 이렇게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너비 높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 가운데 정렬 하느라고 그 뭐야 이미지 너비의 반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미지 너비가 쓰였잖아요. 대신에 그 이미지 너비는 처음 불러왔을 때의 너비가 아니라 바뀐 녀석의 너비니까 원래 있던 건 안 알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빌릿한 것도 여기서 이제 히어로를 그냥 통째로가 아니라 이렇게 뭐 요걸 가져왔겠죠. 그죠? 한번 정제한 거, 스케일 정제한 거를 여기다가, 그리고 이 녀석의 x좌표, y좌표를 그냥 직접적으로 다 넘겨줬다면 그냥 show 함수가 알아서 하겠고, show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그냥 여기서 x, y인데 여기서 이제 셀프의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셀프가 다 붙어 있잖아요. 셀프의 의미는 지금 간단하게만 우선 그려보자면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우선 요 상황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그냥 객체랑 변수 요것만 일단 변수 하나는 뭐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히어로라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객체가 오브젝트 객체가 하나 있는데 오브젝트 객체는 지금 변수가 두 개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어요. 생성자로 맞죠? 변수가 x랑 y랑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능이 지금 총 3개가 들어있어요. 기능이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이 3개가 있는 거고요. 맞죠? 얘네끼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중이죠. 뭐에 의해서? 리모컨에 의해서.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객체 하나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 안에 있는 틀은 요 클래스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죠? 얘가 설계도니까 설계도대로 이 붕어빵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동시에 이 안에는 이 해당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 생기고요. 그 리모컨을 넣겠다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이퀄 마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 히어로 변수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이 객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리모컨 값 하나니까 문제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객체 처음 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얘는 뭐 간단하게만 얘는 x고 얘는 y고 얘는 지금 add 이미지고 얘는 change 사이즈고 얘는 show예요. 그죠? 그냥 간략화해서 그려보자면, 그러면 자 여기서 셀프는 뭐예요? 셀프는 이 녀석이에요.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얘 이름이 셀프라고. 다른 언어에서는 이거 디스라고 하거든요. 보통 자바나 뭐 이런 다른 객체 지향 언어에서 요 객체 내부에 있는 리모컨을 가리켜서 디스라고 보통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셀프라고 해요. 그러면 자 히어로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히어로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 입장에서 봤을 때 셀프는 얘가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셀프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셀프.이미지, 셀프.이미지 어쩌고 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말하는 셀프는 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적당한 얘가 이런 거 체인지 사이즈 할 때 50이랑 80을 이렇게 갖다 주고서 여기서 지금 이미지에다가 요 트랜스폼 스케일을 하는 데 있어서 셀프.이미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셀프.이미지는 누굴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셀프.이미지는 얘를 말하겠죠. 그죠? 여기서 셀프.이미지에서 지금 추가된 사진은 뭐예요? 이미지는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를 말한다는 거예요. 셀프.이미지는. 왜냐면 히어로의 이미지라는 뜻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히어로의 이미지. 지금 현 상황에서 얘 입장에서는 히어로의 이미지가 맞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적 개체를 추가를 했어요. 적이래요. 얘는 히어로가 아니라 얘는 NM이래요. NM이래요. NM. 근데 모양은 똑같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죠? 얘도 어차피 오브젝트로 만들 거고 오브젝트 클래스로 만들 거고 얘도 어차피 이미지니까 이미지로 불러와야 되니까 이 틀은 어차피 오브젝트 클래스를 보고 만들 거니까 똑같이 생겼을 거고요. 그럼 이번에 셀프.이미지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셀프.이미지인가요? 아니죠. 이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립적인 객체니까 만약에 1번 객체, 2번 객체라고 했을 때 1번 오브젝트 객체가 될 거고요. 2번 오브젝트 객체가 될 거죠. 그죠? 대신에 연결되어 있는 지금 변수가 다른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자 1번 객체한테 있어서 셀프는 뭐예요? 얘인 거고 2번 객체한테 있어서 얘 입장에서 셀프는 뭐예요? 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셀프라고 써놨어도 누가 주체인가에 따라서 이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체인가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진다. 지금 연결된 게 누구고 누가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셀프의 정체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얘는 동명이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일을 하는 객체는 분명히 다른 객체고 요 셀프.이미지의 정체도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미지를 추가할 때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hero.change_size 했을 때 셀프.이미지랑 enemy.change_size 할 때 셀프.이미지는 다른 놈이라는 거예요. 각각 그냥 내 기준으로 말할 때 셀프라고 하는데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제가 편지를 쓰려고 해요.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히어로한테 편지를 쓰려고 해요. 히어로님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에네미님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래요. 이거를 히어로님 뭐 에네미님 안 하고 1번님 뭐 2번님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게 만약에 뭐 끝도 없이 있대요. 이게 제가 계속 편지를 써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끝도 없이 있대요. 근데 요거 한 단어만 바꿔서 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한 단어만 바꿔서 얘네들이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 어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너에게 얘도 이렇게만 바꿔도 내가 보내는 입장이니까 다 너잖아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 그냥 너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너라고 하면은 아 그건 나구나 하는 거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거랑. 이게 좀 더 어렵나? 그러니까 수신자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너라고 해도 얘가 받아들이는 너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셀프가 되는 거고.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오셨으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서 지금 코드에 문제가 없나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미지를 이제 오브젝트 버전으로 잘 불러왔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어차피 전 거에 남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바꿔야 될 게 요것도 지울게요. 요 쇼를 해서 대체했던 블릭 요것도 지울게요. 그래서 다 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미지를 이제 클래스를 도입해서 불러와주는 작업을 했어요.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는 적이 나오게 된다면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면 우린 이 녀석이 할 일을 다 끝내지 않았어요 지금. 얘는 초반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좌우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끝나고 나면은 뭐 다른 걸 손대던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자 얘가 움직여야 한대요. 얘가 이제 움직이고 싶대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를 움직이려면 제가 지금 당장 이게 게임이 실행 중이에요. 잘 만든 게임이 실행 중이에요. 얘를 움직이려면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향키를 그냥 이 상태에서 누른다고 해서 얘가 과연 움직일까요? 아니죠.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방향키를 눌렀으면 얘가 방향키를 이쪽 방향키를 눌렀구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다 써야 돼요? 방향키를 눌렀구나는 어떤 경우예요? 입력을 한 경우죠. 사용자가 입력 장치를 통해서 입력 장치인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한 경우예요. 그럼 얘가 먼저 알아야겠네요. 감지를 먼저 해야겠네요. 그죠? 그럼 내가 입력한 거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될 거고요. 그 변화를 그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화면에다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는 거랑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랑 다르다라고 했었잖아요. 저번에 얘는 실제로는 두 개가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만 돌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어차피 사용자 눈에 보여야 얘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구현을 했잖아요. 대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클래스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안 써도 돼요. 너무 어렵다 안 해도 돼요. 그냥 변수에다 다 때려 박으면 돼요. 왜냐면 이전 버전에 변수에다가 넣었을 때도 잘 돌아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필수는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네, 요거는 좀 많이 느낄 거예요 하면서. 요 클래스화를 시키는 거는 연습 한몇 번만 해주시면은 어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도 요거 클래스 안 쓰고 만드는 사람도 많아요. 네. 설계부터 하는 게 너무 귀찮다 뭐 이러면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변수에다가 다 때려놓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거는 뭐 스타일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좀 더 이제 코드를 어, 간소화 뭐랄까 이제 약간 컴팩트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었고요. 내가 만약에 변수 가지고만 이 뭐 이런 히어로에 관해서 또는 뭐 에네미에 관해서 만들고 싶다, 뭐 미사일에 관해서 만들고 싶다 상관없어요. 그냥 그 버전을 따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전 버전에 남겨져 있죠. 여기까지 했을 때 클래스 도입하기 전 거예요. 네. 그 방식을 고수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우선 클래스 방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요것도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지금 S를 하나 지웠거든요. 당연히 지금 안 될 거잖아요. 왜냐면 어딘가에 오류가 있고 지금 얘는 또 멈췄네. 보시면은 요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바로 알려주잖아요. 그죠? 요거 찾아가서 역으로 이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맨날 그 문법 할 때 콘솔 잘 봐라, 에러 메시지 잘 읽어야 된다 계속 이랬잖아요. 경우는 그렇게 막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얘네들이 그 문법 공부할 때랑 뭐 오탈자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그냥 사용법 아니면 콜론 빼먹었다던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알려줄 건데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해보시면은 어, 그 녀석들만의 이제 에러도 있고 그거는 뭐냐 이거 리스타트 그거는 그때그때 구글링을 해가면서 해결만 해서 그러니까 적용만 잘 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임 에러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게 is not defined니까. 그리고 그래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 얘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들도 불러온 상태라면은 각각 따로따로 움직여야겠죠. 그죠? 왜냐면은 에네미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방향키 왼쪽을 누른다고 해서 얘네가 다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게임도 있겠지만 잘 이제 설계를 했다면 쫓아오는 식의 뭐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근데 제 거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은 우선은 내 키보드의 입력을 바탕으로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 게임인데 우선 요 에네미 같은 거 다 배제하고 얘만 딱 컨트롤 하는데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조건 거는 게 조금 힘들어요. 조건 거는 거. 이 녀석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게임 사이즈랑 비슷하게 해서 아니다 이거 하나 그리자. 만약에 게임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게임 화면 창이에요. 요 동일한 창이에요. 지금 요만큼 크기로 있습니다. 최초에 딱 시작을 하면 여기 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뭐야 이거 제가 방향키 왼쪽 또는 오른쪽을 누를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 또는 오른쪽을 누르면은 얘는 그거에 맞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동시에 누르면요. 요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애매하죠? 일단은 왼쪽 또는 오른쪽.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위치는 지금 누가 정하고 있어요? 얘가 최초에 여기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기억나시죠? 이거 x좌표, y좌표를 계산했잖아요. 한번 이렇게 계산해서 이 400바이 900에 있어서 어디 갔냐 이거 얘가 이제 400인 거고 얘가 이제 900인 거고 여기까지가 맞죠? 400바이 900은 맨 처음에 우리가 화면 설정할 때 해놓은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주인공의 활동 반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인공의 활동 반경. 어차피 얘는 좌우로만 움직일 거지만 활동 반경. 얘가 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한? 얘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건 과연 400일까요? 왜요? 이미지 자체에 크기가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는 활동 반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0이 맞거든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0이 아니에요. 기준이 얘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왜냐면 이쪽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니까, 기준이 여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400 빼기 400 빼기 이거 아니에요? 그쵸? 400 빼기 이 이미지의 너비만큼 빼줘야 얘는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나오겠네요. 이거를 만약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벗어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우리 게임 화면이 정해진 게 있는데 이걸 벗어난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GTA나 뭐 이런 거 하려면은 뭐 아니면 오픈월드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뭔가 그 세상의 끝까지 가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바다 건너고 뭐 섬 건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막히죠. 막히거나 아니면 추락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 더 이상 가면은 안 돼를 제한해 놓는 거죠. 대신에 걔네는 좀 더 이제 뭐 화면을 아예 돌려서 이쪽으로만 그러니까 우회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그냥 떨어뜨려서 죽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아예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얘가 발사하는 투사체. 아이 왜 이렇게 자꾸 하냐? 안 잡히네. 얘가 막 투사체를 이렇게 발사를 한대요. 이 방향으로 발사를 한대요. 제가 어,
시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 시점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렀어요. 그럼 얘는 어디 생겨야 돼요? 미사일은 여기 생겨야 되나? 아니죠. 여기요? 아니죠. 한 이쯤? 괜찮죠? 얘도 지금 위치가 이 녀석에 있어서 가운데쯤 나오면 좋겠어요. 이것도 싫어요. 이건 뭐 좀 이상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얘도 이제 가운데쯤에 나오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방향키 왼쪽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의 위치는요? 바뀌죠. 이렇게 뭐 어떻게든 이동을 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스페이스바를 또 눌렀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 생겨야 되나요? 이제는 여기 생겨야 되죠. 그럼 이 전에 만들어놨던 이 미사일은요? 얘는 여기 쭉 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쭉 나가고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걸 발사하고 나서 얘를 발사할 때까지의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생기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럼 얘는 얘대로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뭐 적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화면 밖으로 보내면 될 것 같고요. 맞죠? 그럼 제가 보세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스페이스바를 쭈르륵 누르면요, 스페이스바를 이동하면서 그냥 연타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생기고 얘는 올라가고 있을 거고, 맞죠?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고, 또 여기 생기고 얘는 좀 더 늦게 올라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생길 거고 얘는 좀 더 늦게 올라가고 있을 거고요.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쏜 거 여기 생기겠죠. 자, 그럼 이 시점 중에서 제일 늦은 건 뭐예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면서 쐈어요. 제일 늦게 발사된 놈은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얘네는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는, 최초에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딱 그 시점에는, 맞죠? 그 시점부터 얘랑 얘는 따로따로예요. 또 왜냐면 자, 방금 전에 제가 얘네끼리 묶어야 된다 그랬는데 진짜로 묶여 있대요.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을 누르면은 이렇게 되나요? 얘는 뭐 위로 올라가는 중이겠지만 이 미사일 자체가 저를 따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한번 발사되면은 그 길로 또 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적들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뭐 크기랑 모양이 어쨌든 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거고, 내가 발사한 건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되는 거고, 제 캐릭터는 좌우로 움직여야 된대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결과물로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그냥 오락실 게임만도 못한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요 녀석들도요, 이게 일정하게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순서대로 뭐 배열 순서에 맞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이거는 별로일 것 같아요. 아, 뭐 이런 게임도 있지만 뭐 갤러그 같은 거 이미 존재하는 뭐 그런 거. 근데 걔네도 이제 이펙트로서 막 이렇게 돌아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방해하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러면 자,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미리 좀 짜놓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으로. 이 에네미들은 가로 세로를 따졌을 때, 우리 이 게임 화면에 가로 세로를 따졌을 때 가로 방향 랜덤이에요? 세로 방향 랜덤이에요? 위치가 가로여야 되지 않아요? 얘가 세로 방향 랜덤이면은 뭐 그냥 갑자기 여기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얘는 쏴보지도 못하고 그냥 부딪혀 죽는 거네요. 그죠? 얘는 어쨌든 간에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랜덤이어야 되겠고요. 그죠? 얘는 랜덤이어야 해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되죠. 얘는 내가 발사한 내 캐릭터의 위치로부터 위치를 또 얻어내야 되는 거고요.
얘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조작하고 있는 게 적이 아니기 때문에. 꽤 어려워졌죠, 확실히 이전보다는. 아,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다 너무 어려운 거는 좀 나중으로 좀 미루고 요거 먼저 합시다. 키보드 입력에 따른 변화. 여기요. 이쯤? 어차피 프레임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위에는 건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얘는 요걸로 끝났어요, 그냥. 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마우스에 감지를 해서 끄는 상황을 부여를 하나 했었는데, 이 파이게임.점 이벤트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동으로 감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하나 들어가서 실행, 여기 하나 들어가서 실행. 변화가 있다면. 근데 내가 X차를 누르는 거는 변화하고 얘는 감지를 했을 거예요. 그 녀석을 이벤트 변수에 넣어서 얘 타입이 이 퀴시랑 똑같은지만 체크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이런 거. 감지, 감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을 바꿔버렸으니까 다시 올라갔을 때 이제 탈출을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 이 이벤트를 한번 볼까요? 다 나와요, 이렇게. 이벤트가 아, 이게 시간 순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뭔가 계속 프린트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지금 오디오 디바이스 에디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윈도우 쇼운 이렇게 돼 있고, 액티브 이벤트, 그리고 뭐 텍스트 에디팅, 또 마우스 모션 감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비디오 익스포즈, 뭐 비디오 관련해서도 뭔가 하고 있는 거 같네요, 그죠? 그리고 뭐 대충 크게는 요만큼. 네, 이렇게 얘네들은 값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뭔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뭐 좀 더 늘어났잖아요. 그 밑에 또 생긴 거 보셨죠, 방금? 얘를 누르면 퀴시 됐어요. 아까 없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감지를 하고 얘는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얘가 알아서 다 불러올 겁니다. 근데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 왼쪽 오른쪽 한번 눌러볼게요. 마우스래, 키보드 왼쪽 오른쪽. 그러면은 아까는 못 봤던 거 키다운, 그리고 키업이 있네요. 키보드는 생각을 잘 해보시면요, 이렇게 그리는 게 맞나? 이게 만약에 왼쪽 버튼이다 하면은 얘는 제가 눌렀다가 떼는 순간이 있을 건데, 누른 게 당연히 먼저일 거고요, 떼는 게 나중에 되겠죠, 그죠? 키 다운이 누르는 거고 키 업이 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밑에 나온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뭐 눌렸는지 다 알아요, 그냥. 키 업, 키 다운 하나 더 있으려나? 어디 갔지? 잘렸나 보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얻어서, 그러니까 키보드 이벤트예요, 키보드 이벤트. 나머지는 이제 다 마우스 모션 뭐 이런 거고. 어, 보시면은 요 안에 값들이 다 나와 있어요. 키는 이거래요, 얘가 알기로는. 얘가 의미하는 게 왼쪽인지 뭐 오른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얘가 막 약간 뭐랄까 스탬프 찍듯이 도장 찍는 거 마냥
네가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라고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해 가지고 뭐가 눌리고 떨어졌는지 파악을 한 뒤에 그거에 맞는 처리를 해줄 거예요. 할 거 이해되셨나요? 우린 정보를 뜯어서 볼 수가 있어요. 요 해당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뭐 경우의 수를 두면 되겠죠. 지금 막 키보드가 눌렸다 떨어졌다까지 한 거니까요. 우선 지금 근데 코드가 바꾼 게 있나? 그 뭐 지운 거랑 지운 거 빼고 코드는 바뀐 게 없네. 코드는 안 올릴게요. 얘는 이 버전은 안 올릴게요. 영상만 지금 잠깐 끊었다가 올리겠습니다.